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 자리를 두고 경쟁하던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경기를 치르고 나면 상대팀 선수들이 서로 유니폼을 바꾸기 위해 경쟁을 벌여야 할 정도로 그 위상이 대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를 두고 선수들의 선수라는 표현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손흥민 선수의 아시아 내에서의 위상이 딱 그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를 치르고 나면 상대팀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와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줄을 서고 또 서로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을 내가 바꾸고자 경쟁을 하고 또 훈련 전후로도 기념사진을 요청하는 일이 다반사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상대팀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을 요청하고 또 그 선수들도 각 팀들의 핵심 선수들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미 아시아를 넘어서서 선수들의 선수로서 큰 위상을 누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보니 아시아 내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이 33년 만에 일본 투어에 나서 치른 빗셀 고베와의 J리그 월드 챌린지 경기에서는 일본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를 얼마나 존경하는지를 느낄 수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는데요. J리그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경기를 마치고 라커룸에서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을 가져와 사인을 요청했던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인기와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현장에서의 뒷이야기와 일본 언론 그리고 일본 팬들의 최신 반응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무려 54,255명이 운집했습니다. 도쿄 국립경기장이 6만 관중을 수용할 수 있고 또 종합경기장 형태이기 때문에 시야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너무나 오랜만에 일본을 찾은 그리고 아시아 최고의 스타 손흥민 선수가 프로 선수로서 데뷔한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찾아치는 경기였다는 점에 있어서 아주 큰 화제, 아주 큰 관심이 모였는데요. 경기 입장 당시에도 많은 팬들에게 사인해주고 또 팬서비스를 해주고 경기를 마치고 나서도 일본 고베 선수들에게 정말 팬 서비스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 손흥민 선수 어마어마한 현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날 경기 일본 방송에서 중계를 할 때도 빗셀 고베가 J리그 챔피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경기의 주인공이 빗셀 고베일 수도 있지만 사실 냉정히 말해서 여기가 일본 안방에서 열리고 있는 경기지만 토트넘을 초청했다는 것이 중요한 경기였고 그러다 보니 또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최초의 아시아 선수이자 현재 아시아 최고의 선수로 꼽히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높았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 입장 장면이나 혹은 경기장 입장 이벤트 장면에서도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포커싱하고 손흥민 선수를 카메라가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더라도 일본 현지 중계인데 J리그 선수들이 조금 들러리가 된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J리그 공식 채널에서도 하이라이트의 주인공으로 손흥민 선수를 소개하고 그 외에 각종 콘텐츠가 다 손흥민 선수 쪽으로 편집이 됐고 제공이 됐고요. 또 주목할 점 중에 하나가 경기가 아직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손흥민 선수가 빗셀 고베를 상대로 넣었던 득점의 직캠 버전 현장에서 이제 중계 화면이 아닌 손흥민 선수만 따라다니면서 그 움직임을 보고 득점하는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업로드할 정도로 큰 관심을 보였고 또 이미 계획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멀리서 엄청난 속도로 달려들어와서 원터치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던 그 결정적인 득점 장면에 대해서는 일본 현지 팬들의 댓글도 너무 빠르다 멋지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32살 생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창 나이인 20대 선수들보다 훨씬 좋은 몸 상태와 또 엄청난 운동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물론 20대의 손흥민 선수가 더 빨랐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보다 느려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를 통해서 본인의 무기 중에 하나로 스피드를 갖고 있고 이제는 더 뛰어난 축구 지능과 이해력과 기술력과 결정력 모든 것들을 다 겸비하면서 정말로 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선수 월드 클래스가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전이 1대1로 끝난 가운데 후반 시작 3분 만인 48분 손흥민 선수의 골이 토트넘의 2대1 역전으로 이어졌던 장면인데요. 포로 선수의 롱패스를 브레넌 존슨이 배후로 침투하면서 이어받았고 반대편에 달려들어오는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고 바로 컷백을 줬어요. 보이지 않는 공간, 빈 공간이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달려들어올 걸 알았던 것이고 손흥민 선수는 그 어떤 빗셀
비셀고베 수비수보다 빠르게 달려 들어가서 깔끔하게 무려 2명의 수비수가 각을 좁히고 골키퍼도 나온 상태였는데 그 하나의 틈을 노리는 슈팅으로 득점한 것이죠. 컷백이 좋았다고 손흥민 선수가 얘기했고 실제로 컷백이 좋기도 했지만 이 득점 장면에 대해서 일본 현지 팬들은 이것이 프리미어리그의 결정력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아시아 최고의 스트라이커입니까? 라고 이제 감탄하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보시는 대로 결코 쉬운 장면이 아니었어요. 수비 2명이 따라 내려오고 있었고 빠른 속도로 달려 들어오고 있었고 골키퍼가 안정적으로 코스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저 구석으로만 넣어야 했는데 그 구석을 넣은 것이죠. 그 이후 장 파트리크의 동점골이 나왔고 손흥민 선수가 교체된 이후의 상황이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마이키 모어의 골이 나오면서 토트넘이 3대2로 승리를 하게 됐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날 단 1득점만으로도 맨 오브 더 매치 선정된 것은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과 또 퀄리티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록 비공식 대회이긴 하지만 토트넘이 2024-2025 시즌 손흥민 선수의 의지처럼 메이저 타이틀을 들겠다라는 그 의지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일본에서의 우승컵을 들게 됐는데요. 개인적으로도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이 되면서 100만엔 한국 돈 현재 환율 기준 900만원, 보통 1000만원가량의 이제 수익을 또 얻게 됐던 손흥민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득점 외에도 손흥민 선수가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상황들도 있었는데요. 전반 36분 같은 경우에는 아치 그레이가 센터백으로 출전했지만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까지 함께 하면서 상대 지역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갔고 여기서 가운데를 정말 과감하게 빠르게 전진 패스로 상대의 압박 일선을 흔들어 놓으면서 메디슨에게 연결해주고 메디슨이 손흥민 선수의 침투에 맞춰서 스루 패스를 주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마치 본인이 득점했을 때 반대 상황처럼 존슨에게 먼저 득점 기회를 만들어줬었는데 존슨은 마무리 슈팅 타이밍이 조금 늦어지면서 하츠세료에게 태클이 걸리면서 이 슈팅을 성공시키지 못했었죠. 이것이 바로 결정력의 차이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앞서서 23분 같은 경우에도 그레이의 기점 패스를 받아서 이날 최전방 공격수로 뛴 쿨루셉스키가 수비를 등진 채 메디슨에게 공을 내주고 메디슨은 손흥민 선수가 왼쪽 사이드로 또 빠져들어가자 스루 패스를 줬고 여기서 공이 조금 길게 들어오자 손흥민 선수가 뒤에 있던 벤 데이비스에게 내주고 벤 데이비스가 다시 메디슨에게 주고 메디슨이 다시 손흥민 선수에게 내주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잘라 들어가면서 슈팅 때린 것이 전반전에는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는 등 이렇게 공을 잡을 때마다 날카롭고 정말 빼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정말 무더운 날씨 속에서 토트넘 선수들이 시차의 어려움까지 겪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경기를 하기가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가 이런 플레이를 보여줬다는 것은 여전히 아주 좋은 몸 상태 또 자기 관리 전혀 지금 뭐 에이징 커브는 남일이다 다른 세상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정도의 퍼포먼스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날 말씀드린 대로 비셀고베 선수들도 경기가 정말 더운 와중에 시즌 도중에 치러졌지만 너무나 행복하게 치르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비셀고베의 주장이 먼저 손흥민 선수와 경기 입장 터널에서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흐뭇하게 손흥민 선수를 바라보면서 하이파이브를 했고 또 경기 도중에는 막아야 된다 두세 명이 손흥민 선수를 에워싸고 막으려고 하는 축신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3개 정도의 공격 포인트를 올릴 만한 플레이를 보여줬는데요. 경기를 마치고 나서 물론 양팀 선수들이 모두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와 인사를 하기 위해 딱 줄지어서 손흥민 선수가 오는 쪽으로 기다렸던 그 고베 선수들의 모습도 굉장히 정말 유소년 선수들이 아닌가 어린아이들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천진난만하게 순진무구하게 팬심을 갖고 손흥민 선수를 기다리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정말 이날 경기에 참여한 모든 비셀고베 선수들과 다 악수하고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진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정말 악수하면서 너무나 행복해하는 선수의 모습과 다음 차례를 기다리면서 설레어하는 선수의 모습 또 감격하면서 울상을 짓는 선수의 모습부터 깜짝 놀라서 내 눈앞에 손흥민 선수가 있다니라고 놀라는 비셀고베 선수까지 라이벌이잖아요. 한일 축구 관계가 역사적으로 그리고 정말 엄청나게 또 월드컵 최종 예선을 앞두고도 치열한 경쟁 관계일 수 있는데 손흥민 선수를 바라보는 이 일본 선수들의 눈빛은 그야말로 존경 그 자체였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일본 선수들뿐 아니라 비셀고베의 코칭 스태프, 외국인 스태프까지 모두 또 기다리고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장비 담당자라든지 지원 스태프까지도 세계적인 대스타, 뭐 우주 대스타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손흥민 선수와 이렇게 가까이서 교류하고 싶은 그런 의지들을 보냈고 일본 선수들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프리미어리그 안에서도 스타잖아요. 이날 결정적인 동점골을 넣었던 장 파트리크 이 브라질 공격수 역시 손흥민 선수와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환하게 웃고 행복해하는 모습 또 그 모습을 촬영하는 비셀고베의 소셜미디어팀 스태프의 모습까지 정말 손흥민 선수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가 왜 선수들의 선수인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뒷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날 비셀고베 선수들 중에서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을 차지한 주인공은 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던 일본 대표 출신 무토 요시노리 선수인데
선수인데요. 뉴캐슬 유나이티드에서 뛰면서 손흥민 선수와 함께 또 만났던 인연이 있고 지금은 이제 빗셀고베에 와서 뛰고 있지만 독일 또 프리미어리그를 경험했다는 점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와 유사한 커리어를 또 밟아오면서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손흥민 선수를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동경해왔고 또 롤모델로 삼아왔던 후배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토 요시노리가 끝나고 손흥민 선수를 기다려서 이제 유니폼을 받아가는 모습에서 이미 경기 전에 부탁을 했던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인사하면서도 유니폼을 들고 있었고 유니폼을 주자 무토 요시노리가 자기 걸 좀 안 챙겨왔던 거예요. 받을 생각만 하고 있다가.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아직 그라운드 위에서 다른 선수들과 인사를 할 때 자신의 유니폼을 가져와서 또 건네주면서 인사를 나눴는데 J리그 공식 채널도 무토 요시노리가 손흥민 선수와 유니폼을 교환하고 악수를 나눴다. 그리고 빗셀고베의 수비수 이와나미 다쿠야가 손흥민 선수에게 사인을 받았다라고 또 소개를 했습니다. 이 장면이 J리그 공식 채널의 비하인드 직캠을 통해서 소개가 됐는데 아마도 같은 선수 입장에서 유니폼을 가져와서 사인해주세요라고 하기엔 조금 민망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팬들이 지켜보고 있는 밖이 아니라 락커룸 안에 들어와서 몰래 조금 사인을 받았는데 그걸 조금 눈치가 없이 J리그 공식 채널에서 직캠으로 공개를 했는데요. 뭐 이와나미 선수뿐 아니라 또 다른 선수도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을 가져와서 이 사인을 받는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됐고 또 사인 공도 좀 받아가려고 빗셀고베 구단에서 준비를 할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지금 J리그에서 아예 좀 프로모션과 각종 행사까지 진행하려고 뭐 정말 마음먹고 온 게 아니냐. 손흥민 선수 사인이 이 정도로 귀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또 이와나미 선수가 등번호 55번이기 때문에 그 유망주일까? 어린 선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1992년생이잖아요. 이와나미 선수는 1994년생으로 올해 30인 선수입니다. 센터백으로서 손흥민 선수를 이제 상대해야 했던 선수인데 이 선수는 어떤 선수냐? 바로 빗셀고베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어요. 빗셀고베 유스팀에서 데뷔를 해서 2012년에 프로가 됐고 또 유망주 시절에는 일본 17세, 19세 이하 대표로 뛰었던 선수이고 전성기를 맞이했던 시기에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우라와 레즈 선수로 뛰면서 2018년과 2021년에 일왕배 우승 그리고 2022년에 일본 슈퍼컵 우승 및 AFC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뤄내면서 아시아 챔피언까지 등극을 했고 또 빗셀 고베 시절에는 사진에 보시다시피 주장 완장을 차고 뛰었을 정도로 J리그 최고의 수비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베테랑이 손흥민 선수에게 경기 끝나고 라커룸에 좀 와서 유니폼 준비했는데 사인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할 정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토트넘 구단 방송과 가진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해드렸었는데 일본 언론과 또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또 일본의 유력 축구 매체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이날 에이스로서 역시 존재감을 보여줬다. 손흥민 선수 역시 고베 팀에게 전력으로 다가와줘서 좋은 승부를 해줘서 고맙다. 우리에게 좋은 스파링 파트너가 되어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 그리고 경기력 이런 모든 면에 대해서 왜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인지를 소개하는 또 장문의 기사를 일본 언론이 이제 전달했는데 일본 언론과 가진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일본 팬들의 환영이 정말 대단했다고 하면서 토트넘 클럽으로서 정말 오랜만에 일본을 방문하는 상황인데 이런 성원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어메이징한 경험을 해줘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경험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했고요. 또 토트넘의 일본 서포터들이 토트넘 홈 경기처럼 토트넘 홈팬들이 하는 그런 응원 구호와 응원가를 다 준비해서 불렀는데 설마 일본 팬들이 이렇게 응원해줄지 정말 몰랐다라고 하면서 잉글랜드와 멀리 떨어진 일본에서 이렇게 많은 팬들이 응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선수로서나 또 한 사람으로서 팬들, 일본 팬들도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자랑스러웠으면 좋겠다. 또한 이 경기에 대해서 일본 매체는 토트넘이 개인의 힘으로 고베를 좀 압도한 면이 있었다. 고베도 팀적으로는 끈질긴 수비도 보여줬고 또 그에 대한 토트넘의 전술적 대응도 있었고 수준 높은 경기였다. 정말 친선 경기지만 양팀 모두 진지하게 임했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도 그에 대해서 정말 터프한 경기였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시즌 도중임에도 전력으로 임해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J리그와 K리그에 대해서 특히 아시아 리그는 항상 관심을 갖고 있다라면서 아시아 축구의 정말 엠버서더로서 큰 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빗셀 고베에 대해서도 J리그에서 결과를 남긴 팀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친구가 고베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정말 좋은 상대를 만났다고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시합 후에는 자신과 같이 독일, 잉글랜드에서 뛰었던 경험이 있는 무토 요시노리와 유니폼 교환을 한 것에 대해서 아시아 선수를 대표해서 유럽에서 함께 싸워왔던 동료와의 재회가 기뻤다라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일본 선수들을 정말 리스펙트한다라고 손흥민 선수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일본 선수들을 유럽에서 많이 상대해봤고 또 무토도 독일에서 좋은 플레이를 했었다. 서로 잠깐이지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여전히 서로 존중하는 관계다.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함께 뛰면서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기뻤고 또 좋은 경험이고 또 옛날의 추억도 떠올릴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이야기를 했고요.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6세, 17세 정말 청소년 대표 시절에 어떻게 보면 공식 대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프로 선수로서 일본에 와서 경기한 최초의 일정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뜻깊었던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개인적으로 일본을 휴가차 왔던 적이 있다고 하면서 일본에 대해서 호감도 전했고 또 도쿄 올림픽에 출전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올 수 없었는데 이렇게 또 한국과 일본의 경기가 있을 때는 부상으로 뛰지 못했던 적도 있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일본 팬들의 애정을 직접 느낄 수가 있어서 정말 좋았고 기회가 된다면 이런 경험을 다시 하고 싶다라는 말을 통해서 일본 팬들도 감동시킨 정말 인터뷰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날 경기장에는 한국 분들도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제일 동포 분들도 있었겠지만 일본인 팬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현지 중계 카메라에도 잡혔지만 일본에 와줘서 고마워요라고 좀 서투른 한국어를 써서 마이 히어로 나의 영웅 손흥민이라는 플래카드를 준비한 팬들도 있었고 일본 팬들뿐 아니라 일본에 거주하는 수많은 다국적 팬들이 모여 있었고 또 이제 토트넘 공식 계정에도 일본 팬이 소니 일본에 와줘서 고맙다 Thanks for coming Japan이라는 문구가 남길 정도로 일본 팬들이 이번에 일본 선수 없이도 토트넘이 일본을 방문해 준 것, 토트넘을 볼 수 있게 해준 것, 손흥민 선수에게 큰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 역시 기대 이상의 흥행 성과를 낸 이번 경기 54,255명이 손흥민의 골에 열광을 했다. 33년 만에 일본에 온 토트넘, 여기서는 손흥민 선수가 역시나 빛을 발했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고 이 정도 관객들이 온다면 선수들도 신났을 것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6만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도쿄 국립경기장이 이 정도로 차는 일이 쉽지 않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손흥민 선수의 결정적인 역전골이 대관중을 들끓게 했다라는 스포츠 아넥스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일본 축구 전문 매체 중에 최고 공신력을 자랑하는 매체 중에 하나인 사커 다이제스트 같은 경우도 손흥민 선수의 폭발적인 인기가 일본 열도를 사로잡았다고 하면서 이 열정적인 환영에 한국 언론까지 경악할 정도였다. 정말 폭염으로 날씨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팬들의 열광을 멈출 수 없었다라면서 한국 축구의 슈퍼스타 손흥민 선수가 일본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보시는 대로 손흥민 선수의 이 찰칵 세레모니에 일본 팬들이 함께 따라하고 화답하면서 정말 이 경기를 너무나 즐겼고 태극기를 가져온 일본 팬들도 있었고 손흥민 선수가 60분에 교체되어 나갈 때는 기립박수가 나왔습니다.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기립박수를 받은 한국 선수가 됐고요. 54,255명의 관중 동원은 브라이튼의 미토마, 레알 소시에다드의 쿠보가 일본을 방문해서 치렀던 경기의 관중 수보다 더 많다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손흥민 선수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손흥민 선수의 찰칵 세레모니를 토트넘의 일본 공식 서포터즈 팬들이 이날 경기 현장에서 단체로 함께 하면서 지금 토트넘은 곧 손흥민이고 손흥민이 곧 토트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일본 내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과 또 위상, 토트넘의 리빙 레전드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토트넘 허스퍼는 7월 28일 일요일 오후 2시에 인천국제공항 1번 터미널로 입국합니다. 7월 30일 오후 4시 10분에 토트넘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의 경기를 앞둔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오후 6시에 공개 훈련을 진행합니다. 7월 31일 수요일 오후 8시 쿠팡 플레이 시리즈 첫 경기 토트넘과 팀 K리그의 경기가 있고 이날 바이에른 뮌헨도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8월 2일 오후 5시에는 김민재 선수가 소속된 바이에른 뮌헨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오후 6시에 공개 훈련 그리고 8월 3일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바이에른 뮌헨 대 토트넘 김민재 대 손흥민, 손흥민 대 김민재의 경기가 오후 8시에 킥오프합니다. 이 일정을 끝으로 토트넘은 영국으로 돌아가고요. 한국 시간으로 8월 11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에 바이에른 뮌헨과 출정식 경기를 치르고 나서 8월 20일 화요일 새벽 4시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일정 중 가장 마지막 경기로 레스터시티와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8월 24일 밤 11시에 에버튼과 홈 개막전 그리고 9월 1일 밤 9시 30분 뉴캐슬과 원정 경기 9월 15일 밤 10시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까지 이제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본격적인 축구의 계절이 돌아옵니다. 한준TV와 함께 2024-2025 시즌 반드시 우승컵을 들겠다라는 각오로 출사표를 던진 캡틴 손흥민 선수의 모든 이야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